안녕하세요. 에볼루션 마인드 네 번째 강좌 진행하겠습니다. 심리학의 3대 거장 프로이드와 용, 아들러, 그 중에서 칼 융의 분석 심리학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요즘 좋은 책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융의 영혼의 지도. 머리스타인이 적고 김창환이 한 분이 온 건데, 이 책에 바로 융의 영혼의 지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요거를 잘 그려놓은 것이 이제는 지도죠. 말 그대로 요게 이제 요게 바로 영혼의 지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칼 융의 영혼의 지도, 용's Map of the Soul.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설명을 지난 시간에 잠깐 했는데요. 다시 좀 보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칼 융은 뭐냐면은 프로이드가 처음으로 이제는 인간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무의식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얘기를 학문적으로 이제는 그것을 탐구를 해서 이제 드러내게 되고, 그래서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이제는 탐구 대상이 된 거죠. 그럴 때에 칼 융은 무의식을 개인적인 무의식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집단적인 무의식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 것을, 퍼스널한 뿐만 아니라 콜렉티브한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에 있어서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또 창안을 하게 되는 게 칼 융이 처음으로 집단 무의식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자, 집단 무의식 특별히 설명 안 해도 금방 대비가 되는 내용이니까 금방 개념이 잡히실 것 같아요. 그리고 칼 융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들의 에고, 소위 자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장한다. 자아가 성장한다고 봐요. 자아가 성장하는데 성장의 방향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목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는 성장한다. 자, 에고, 성장. 에고가 성장하는데 그 에고가 성장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성장의 방향이 여기에 나와있지만 자아성장은 자기를 향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자아가 자기, 그러니까 여기 셀프, 영어로 셀프입니다. 그래서 에고가 셀프가 되는 과정을 자아실현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죠. 성장의 목적이 있는데 그 자아실현이다. 이것이 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라난다고 하는 거니까 이것이 개성화된다. 그래서 개성화 과정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개성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개체적인 어떤 그런 거를 완성해 나가는, 개체와 개별화되는 그런 과정. 그러면서 자기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건 뭐냐면, 자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집단적인 어떤 무의식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라는 인간이라는 집단,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어떤 인간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본래자기, 그걸 이제 본래자기라고 하게 되는데, 그 본래자기 셀프라고 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고 하는 거니까, 사실 자아가 셀프로 간다고 하는 것은 집단적 개념으로 보면 하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로 돌아가는 건데, 하나로 돌아가면서 또 개성화되는 거니까, 개별화가 되는 거니까, 일즉다 과정이면서 다즉일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이 자기 셀프라고 하는 것은 집단 무의식의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인류의 그러니까 인간의 원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 이 셀프 자기가 인간의 자아의 원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 원형이라는 개념이 아키타입이라는 거죠. 아키타입이라는 개념을 또 칼 융이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데, 이 본래 자기는 사실은 인간의 원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원형으로 가는 것이다. 그것이 자아의 목표라고 하는, 에고의 원형이라고, 그러니까 에고의 원형이 자기 셀프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갈 때에, 그럼 이게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에고의 원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갈 때에 이것은 자아실현 과정이고, 개별화 과정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모든 인간의 원형이 동일하다고 하는, 이건 동일해. 모든 인간의 원형이니까, 말 그대로 원형이니까,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는 동일한 원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각각의 개체가 그걸 우리가 맨이죠. 맨이 다라고 하는 것이 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아가 에고가 셀프로 가는 거를 다가 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뭐야? 그런데 다가 일로 가지만은 또 어디에? 또 일이 또 개성화되는, 그러니까 그 원형이지만은 각 사람마다 똑같은 걸로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개성화되는 것이라. 역시 또 개성화도 있기 때문에 다가 일이 되면서 일이 또 다가 돼 나가는, 그러니까 일 안에 다가 일로 들어가면서 일 안에 일이 다로 이렇게 또 분기가 되는 과정이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죠, 사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운동 자체가, 그러면은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즉다이면서 다즉일이에요. 이 과정 자체가 일즉다이면서 다즉일이 된다. 그러니까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흡수가 되면서 하나로 돌아가면서 또 다로 돼 나가는 과정이다. 이런 과정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자아가 셀프로 돼 나가는 과정이 개별화, 개성화, 자아 실현 과정이라면은 그거는 자아의 입장에서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셀프라는 입장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셀프는 뭐가 되냐? 본래 자기 입장에서는 이거는 자아를 현시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자아를 자기와 닮게 만드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셀프가 자아를 그러니까 자기를 거울에 투영을 시켜가지고 자아를 자기의 모습으로 보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것을 셀프의 입장으로 보면 자기 인식 과정이다. 이 자기 인식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셀프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할 때 항상 이 상대적인 거를 보면서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자아가 자아 실현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셀프는 자기 인식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에고를 통해서 자기를 인식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이런 입장으로 보면 거꾸로 되는 입장으로 보면은 거꾸로 되는 입장이면 뭐예요? 자, 자기가 에고를 통해서 자기를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를 할 수 있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칼융의 그 심리학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에고가 셀프를 향해서 간다는 것만 보지만은 그게 아니고 셀프가 에고를 보고자 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하는 거죠. 셀프가 에고를 봐. 그러니까 에고가 셀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도 있지만은 셀프가 에고를 잡아 끌어오는 과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인식한다는 거는 잡아당겨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밀고 올라간다. 풀 과정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풀이라는 게 이렇게 잡아당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잡아당기는 과정이라는. 그렇죠. 이렇게 푸시 밀고 올라가는 푸시 과정이면은 이거는 잡아당기는 또 풀 과정도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정태적인 거, 그러니까 고정된 걸로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이 자기야말로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 운동의 엔진은 그 에너지가 어디서 이제 계속 발동되면서 나오냐? 엔진, 무한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로부터 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자기가 에고를 통해서 자기 인식을 하기 위해서 에고를 개별화 개성화 시키면서 자아실현이라는 개념으로 에고를 잡아당기는 개념으로 이것이 사실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 중에 이제 칼 융을 이해를 할 때 그냥 에고가 자기를 향해서 간다, 자아실현한다, 개별화되고 개성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보다는, 그것도 맞지만은 그거는 자아 입장이고 셀프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인식 과정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돼서 능동적으로, 한마디로 집단 무의식에서 능동적으로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자기가 말 그대로 본래 가장 뿌리가 돼가지고 여기서 모든 인연이 여기서 파생돼 나오면서 우리 개체적인 에고들을 성장시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좀 칼 융의 그 심리학을 약간 좀 업그레이드 한다. 제 입장에서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어떤 자기라고 하는 걸 정태적이고 그냥 고정된 어떤 목표로 이렇게만 봤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 이 운동을 주관하는 핵심적인 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일종의 중심의 태양이란 말이야 이게. 네, 여기서 주도를 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엔진 무한동력 주도를 하는 것이다. 그런 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여기가 오히려 동태적이죠. 엄청나게 그 강력한 힘으로 여기서 돌고 있는 것이라 이 에고가 이게 가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아는 뭐예요? 자아는 결국 개인 무의식과 개인 의식에서 드러나는 거고 자기는 뭐예요? 집단 무의식 속에 품에 있는 건데 품에 그 안에 있는 건데 그것이 또 여러 가지 집단 의식 그러니까 각종 뭐 여러 문화적 현상들로 이렇게 또 이게 또 드러납니다. 자기라는 게 꼭 그 어떤 개체적인 거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집단적인 어떤 우리가 그걸 이제 집단 의식으로 드러날 땐 그건 뭐라 집단 의식 그 뭐 다양한 그 문화, 뭐 제도, 뭐 법률 이런 걸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게 뭐예요? 집단 의식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인데 그런 거를 통해서 이 셀프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그걸 역사, 보통 문화, 역사 뭐 이런 걸로 드러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그 문명과 역사도 다 뭐예요? 사실은 자기 셀프의 운동의 결과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에고와 셀프의 관계를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에 요런 자아의 자아 실현 과정과 자기 인식 과정이라고 하는 이것은 상호 피드백 되는 이런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요런 운동이죠. 이건 운동이 있다. 이 운동이 있는데 이 운동을 가리켜서 어떤 그 역동적 운동이죠. 역동적 운동을 이런 거를 보통 표현을 할 때 이런 과정을 우리는 변증법적 운동이다 이런 표현을 변증법적 운동 이렇게 표현을 변증법적으로 운동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반합 운동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대학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게 이제는 처음 이제 배우게 되는 주로 철학적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금 대학생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85년도에 그 서울대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이런 분야의 공부를 한 게 변증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증법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마르크스의 유물변증법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유물변증법. 마르크스의 유물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건데 이제 첫 번째는 유물변증법이다. 유물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합의 운동을 한다는 정반합 1, 2, 3 이런 운동을 한다는 거죠. 1, 2, 3
정반합이야. 정반합. 그러니까 애초에 그 존재 자체가 모순을 가지고 있어서 그 모순되는 상대, 그러니까 주와 객이 있고 주와 객이 합하는 과정이 또 있고 또 다시 정반합 이런 정반합 운동을 1, 2, 3 운동을 계속 한다고는 정반합 운동. 두 번째 이 마르크스의 이론은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구축한다 이런 이론이. 그러니까 하부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뭐야? 이 얘기는 경제 구조. 우리가 마르크스가 주장한 바는 뭐냐면은 이 경제 구조가 하부 구조는 경제고, 인간의 그 문화는 상부 구조에. 그렇죠. 그런 어떤 법률이라든가 제도는 상부야. 그러면 어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상부는 소프트웨어고 하부는 하드웨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물질적 구조가 소프트웨어적인 상부 구조를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부 구조가 더 본질적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정신, 이 얘기는 뭐냐면 물질이 정신을 만든다고 하는 거죠. 투영한다라고 하는 투영. 물질이 정신을 만든다 이런 개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우선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운동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이론은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개념이냐면 결국 우리가 여기서 의식의 스펙트럼 과정에서 물질이 맨 아래 과정이래. 맨 아래에 있는 첫 번째 차크라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뭐로 둔 거예요? 이 자기 셀프를 마르크스는 물질로 둔 거예요. 사실 이걸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셀프가 중심이 돼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물질이라고 하는, 셀프가 물질이야 뭐 그런 식이 돼 버린 거예요. 이게 본래 자기가 물질이야 그런 개념이 돼 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개념으로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 버린 거네요. 여기 아래 단계 물질이 또 본질적이다 이렇게 본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근본이다. 근데 우리는 셀프가 뭐예요? 셀프가 여기가 셀프잖아요. 여기 셀프인데, 여기가 셀프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운동에 있어서 셀프가 본질인데, 본래인데, 마르크스는 이걸 확 뒤집어 가지고 밑에가 여기서부터 이게 모든 운동을 주도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야? 사실은 그게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이 본래 자기가 물질화가 되는 것은 물질화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머네이션이라고 그래서 에머네이션, 그러니까 방출이 되거든요. 여기 에너지가 방출이 돼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려가가지고 여기서 응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응집된 에너지가 다시 뭐야? 또 이렇게 그 진화의 그 에너지로 바뀌면서 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진화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그러니까 내려오고 물질이 다시 여기서 변하면서 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위에는 뭐예요? 영이라, 우리가 영이다 또는 신이다, 신령이다 이렇게 보면은 신령적 단계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물질적 단계잖아요. 그러면은 신령적 단계가 물질화가 된 뒤에 물질이 다시 신령적 단계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 운동 자체로 볼 때는 아래쪽에다가 모든 초점을 맞춰버렸다는 거지. 뒤집어 버린 거란 말이죠. 그 철학적 사유 체계가. 그러니까 그 마르크스의 철학적 구조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개념이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은 양적으로 축적되면 질적으로 변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약적으로 축적되면 질적으로 변화한다. 이것도 이제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 양적으로 축적되는 거는 잉여자산이 생긴다는 거예요. 잉여자. 그러니까 이 운동 자체가 우리가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구축해 나갈 때 물질이 정신을 만들어 나간다 뭐 이런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꼭 그런 건 꼭 이렇게 100%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각자 이제 입장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그렇게 쉬운 얘기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양적으로 축적되면 질적으로 변한다는 건 이 양적으로 축적되면서 질적으로 변화되면서 잉여자선이 축적되는 과정이에요. 사실 이 과정이. 근데 축적된 잉여자산을 가지고 또 계속적으로 자기 모순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이걸 경제적으로 이것을 푸은 것이 바로 우리가
애덤 스미스의 자본론을 갖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를 연구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을 경제 사회적 조건으로 이걸 풀어가지고 자본주의가 결국에는 붕괴한다는 자본주의 붕괴 이론을 이것을 이거 하나의 법칙을 만든 거잖아요. 자본주의 붕괴론으로 결국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뭐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돼서 역사. 그러니까 이 여기 개념으로 보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물질의 운동이 결국 그 외부 세계로 드러날 때에 이 운동 자체가 외부 세계로 드러날 때 우리가 그걸 경제 시스템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 경제 시스템 자체가 내부적인 거를 투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모순을 일으키면서 결국에는 자본주의도 붕괴가 된다. 그거를 아주 치밀하게 논증을 한 게 이게 원래 자본론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은 그게 이제는 왜 이게는 그러면 그거를 이제는 우리가 경제 현상에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투영을 해가지고 해석을 할 때는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런 자생성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어때요? 자라는 것 자체가 잉여물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황당하다고 해서 잉여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자아가 잉여자산이란 말이지. 왜?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자신인데 요 잉여물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안에 뭐가 있는가? 요 하나가 더 나왔잖아요. 그렇죠? 요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를 성장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잉여자산이 몸 밖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요거 외에 요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잉여자산이라면, 이게 잉여잖아요. 플러스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플러스가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개념이란 말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잉여자산이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이 운동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기 셀프 운동 자체가 사실은 이게 잉여자산을 만드는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 잉여자산이 바로 에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은 요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막스에 있어서 이런 변증법적 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근데 이 양반은 그런 어떻게 물적인 그런 경제적인 분야에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고, 심리학적으로 이것을 바꾸면은 여기서 또 이제 자기 소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페르소나와 섀도우가 이렇게 쪼개지는 것이 이제 이게 또 자기 소외 개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거는 유물변증법적 그런 개념이고, 근데 마르크스가 이걸 누구한테 배웠냐면은 헤겔로부터 배운 거예요, 헤겔. 헤겔이라는 사람이 정신현상학,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이 양반이 처음 변증법이라는 얘기를 이제 변증법을 구성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셀링이라는 사람도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 셀프, 그러니까 셀프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거를 자기 셀프를 헤겔은 절대정신이라고 본 거예요. 절대정신. 그러니까 절대정신이 있다. 절대정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셀프라고 하는 게 절대정신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독교적인 로 얘기하면 이게 신이라는 거지, 사실. 신을 다른 말로 절대정신으로 해놓은 거야. 그냥 이름을 그렇게 바꿔놓은 거야, 셀프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아무튼 절대정신으로 해놨다. 철학적으로 이걸 설명해. 그러니까 셀프가 절대정신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좀 막 쓰는, 헤겔은 이게 헤겔이죠. 헤겔의 입장에서는 절대정신이 셀프다. 셀프가 절대정신이다. 이렇게 보지만은 막스는 뭐라 그래? 셀프가 물질이다. 이렇게 본 거지. 물질. 셀프가. 그렇죠. 이렇게 본 거니까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 버린 거죠. 뒤집어 버린 개념이지만은 기본적인 어떤 운동 원리나 이런 거는 변증법이라는 걸 토대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체적으로 그것을 운동을 시키는 것이 뭐냐라는 것만 틀릴 뿐이지, 그 개념은 변증법적 운동이라고 하는 정반합, 하부구조가 상부구조. 이거는 헤겔은 뭐라고 그래요? 상부구조가 하부구조를 구축한다. 이렇게 보겠죠? 헤겔은 역으로.
그렇죠. 그것만 다를 뿐이지 뭐야. 기본적으로 이 변증법적 운동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본다네. 그러면 우리가 하부 구조는 뭐야? 하부 구조는 자하고 상부 구조는 자기야. 이런 식의 개념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 안에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든 간에 이 운동 자체가 변증법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변증법이라고 할 때 우리가 정반합이다. 이 운동 자체를 좀 더 의식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이 주장을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 이제는 홀론홀라키 개념으로 켄 일버가 이제는 그게 변증법적 운동은 사실 그 협소한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따지자면 그거는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그거는 홀론홀라키다. 그래도 홀론홀라키. 그러니까 변증법보다 더 심원한 개념을 그러니까 변증법을 어떻게 뜻하거나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을 변증법이 어떻게 변증법적 운동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걸 좀 더 심화시키면 홀론홀라키다. 홀라키 운동을 한다. 이렇게 이제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에고와 셀프 간에는 홀론홀라키 운동이 일어난다. 변증법적 운동보다 좀 더 심원하게 이렇게 개념을 잡은 게 홀론홀라키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첫 번째 차크라,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단계에서 우리가 이것이 의식의 스펙트럼 단계에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상승 개념으로 보면은 아래 차크라에서 두 번째 차크라, 맨 아래 차크라, 두 번째 차크라, 세 번째 차크라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정반합 이렇게 가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가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럴 때의 그 변증법적 운동이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걸 1차 곡선이죠. 1차 곡선. 1차 곡선적인 운동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원래 변증법 운동은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진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역사가 진보한다고 할 때 우린 대개는 선형적으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1차 곡선으로 우상향하는 직선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 이렇게 우상향이 아니고 약간의 우상향은 이렇게 된다. 요런 개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요게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변증법 운동이야. 요게 변증법적 운동이야. 그러니까 양쪽으로 쭉 축적되다 탁 뛰어오른단 말이야. 양쪽으로 탁 뛰어올라. 이게 뭐예요? 우리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도약이 있다고 하나. 도약. 그러니까 요 각 지점마다 탁 올라가는 도약 지점이, 그것이 바로 도약 지점이 뭐예요? 양쪽 축적 질적 변환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요 도약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거나 모든 어떤 진화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선형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변화가 없는 듯이 보였다가 갑자기 그게 축적이 돼가지고 어느 순간에 탁 임계점에 다다르면 탁탁 올라가는. 그럼 이것이 마치 계단형이죠. 계단형이나. 계단형으로 우리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에볼루션. 그러니까 에볼루션 마인드는 계단형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어떤 변증법적 운동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전에 그러니까 질적으로 변화한다고 하는 거니까 뭐야? 질적으로 변화하니까 뭐야? 이런 상태가 똑같은 상태가 이렇게
양적으로 확대되는 개념이, 이게 이렇게 되면 양적으로만 확대되는 개념이잖아요. 이게. 그렇지. 그게 아니고 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차크라와 두 번째 차크라, 세 번째 차크라는 질적으로 달라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뭐라고 이제는 그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홀론홀라키로 보면은 내재시키면서 초월한다 그러네요. 그렇죠. 통합하면서 초월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양적, 축적, 질적 변환이라는 개념을 뭐로 바꿔? 통합 초월이라는 개념으로 해요. 초월하는 것인데 이전의 단계를 초월하는 거다. 이렇게 질적 변환이 일어날 땐 그것은 그런데 이전의 단계를 통합, 그러니까 품으면서 안에 품으면서 초월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것을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아와 자기 셀프 간의 이 운동은 변증법적 운동인데 그 변증법적 운동을 좀 더 세밀하게 그것을 표현할 때 홀로놀라키 운동이라고 켄 일버는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도약, 양적 축적의 질적 변환의 도약의 운동으로 진행되는 정반합이라는 삼수 운동. 정반합. 그러니까 일종의 그 정 상태에서 반이라고 하는 자기 모순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여기서 자아라고 하는, 그러면 우리가 자아의 자기 모순은 뭐냐? 자아는 페르소나와 셋도를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모순을 만든다. 그것을 여기서 이제 페르소나와 셋도라는 개념, 그림자, 페르소나와 그림자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안에는 뭐냐면은 칼 융의 심리학에는 어떤 요소가 있냐면 이렇게 자아 성장한다, 자기 실현한다, 이런 개념들 안에는 성장하는 것이 변증법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그것이 자기 모순적인 내재된 것이 자기 모순이 계속 드러나고 그 모순이 축적돼 가지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축적돼서 질적 변환이 일으킨다. 이런 개념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칼 융의 사상에는 사실은 변증법 사상이 깔려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그 자기 모순을 일으키는 요소를 뭐로 본 거냐면은 페르소나와 셋도로 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에 있어서 자기 모순 두 가지 요소를 페르소나와 셋도, 그림자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페르소나,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동을 설명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셋도, 자, 그럼 우리가 페르소나와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페르소나는 그럼 뭐냐? 그럼 페르소나는 우리 자아라고 하는 것은 자아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자아가 이 페르소나라는 개념은 페르소나는 사회적 가면이라고 표현하는, 페르소나는 사회적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사회적 가면이라고 하는 건 뭐냐? 집단 사회적 가면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단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에고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의 에고라는 요소는 그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각 상황에 따라 가지고 가면을 쓰고 산다고 하는 게 가면. 그게 이제 페르소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라는 가면을 쓰고 회사에서 나가면은 회사는 뭐예요? 내가 그 어떤 회사의 뭐 과장이야. 그럼 과장으로 내가 과장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 그렇죠. 그리고 내가 무슨 어떤 단체에 가면은 내가 거기서 회원이다. 무슨 회원이라는 가면을 쓰고 산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자신의 에고를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그 사회가 요구하는, 그러니까 이 사회적 가면, 페르소나는 사회적 가면, 사회가 요구하는, 그렇죠. 어떤 집단이 요구하는 어떤 그 관계성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집단이 요구하는 가면을 쓰고 행동한다 하는 거죠. 그럴 때 그게 페르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집단적 가면을 쓰고 이렇게 그 다양한 모습으로 살 때에 그럴 때 뭐예요? 그것이 그걸 자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그게 이제 그것이, 그런데 그것이
그러니까 이 집단 사회적 가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예요? 우리가 집단 의식, 문화, 역사적인 그거잖아요. 제도와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자랄 때에 이게 사회적, 집단 무의식과 의식의 영향을 계속 받는 거죠. 받아서 그 문화와 역사 제도 안에서 자기가 그것을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개인의 어떤 그런 것도 상당히 그 영향을 주면서 무의식과 이게 완전히 단절된 게 아니라 무의식에 상당히 영향을 주면서 자기 개인의 그 에고를 형성을 하게 될 때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깊은 영향을 주면서 결국 뭐가 돼? 사실은 진정한 자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자기라고 할 때 그는 셀프란 말이야, 셀프. 셀프가 아닌, 그러니까 에고는 셀프를 향해 가야 되는데 셀프가 요소가 아닌 것 요소들로 그 페르소나들로 자기를 가면을 쓰게 되고 그 가면을 진짜 자기인 것처럼 그게 나인 것처럼 인생 그게 이제는 그게 나다 그게 에고의 진정한 그게 그러니까 페르소나가 들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게 페르소나들이라고 할 수 있죠. 다양한 가면들이니까 페르소나들이 진정한 나처럼 생각하고 산다는 거지. 그것이 마치 진정한 진정한 자기 셀프처럼 생각하고 산다는 거지. 셀프가 아닌데. 그렇죠. 그것이 에고라고 하는, 그것이 인간의 에고라고 하는 거죠. 에고를 구성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데 그건 뭐야? 그런데 그렇게 그런데 여기 그러면 그와 같이 페르소나가 이렇게 이렇게 구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사는 게 그러니까 페르소나는 사회적 가면들이죠. 그러니까 역할 가면이야, 역할 가면. 그런데 그게 나처럼, 그러니까 뭐 엄마가, 여자인 경우는 어때요? 그 주부로 살지, 가정주부로 그 가정주부가 나. 그래서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편을 내조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일종의 그 여자로서의 덕목으로서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일종의 자기 가면이 되는 거죠. 자기 가면. 그게 마치 자기 가면으로 이렇게 작동을 해서 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자기처럼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열심히 살았어.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어때? 내가 열심히 나가서 나는 그 사회가 요구하는 그 아버지상이라는 가면을 가지고 내가 살았어. 그런데 그 아버지상이 뭐야? 우리 한국 사회는 뭐예요? 가부장적인 게 강하잖아요.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 와야 돼. 그렇죠. 그래서 남편은 현금 지급하고 비슷해.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집에다 현금만 벌어다 주는 거지. 근데 그것으로서 자기 역할이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산다는 거지. 그게 원래 자기의 적이라고. 그래서 나가서 사회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에 돈 벌어다 주고 하면서 가정을 꾸려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계속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것들이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된다. 그렇죠. 그런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셀프 운동이 있다고 하는 셀프 운동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은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이지, 페르소나라고 하는 자기 가면이지, 자기 가면일 뿐이지, 진정한 자아 실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야? 그 안에 무의식적인 그 어떤 그런 요소들이 어떻게 돼? 이 자기라고 하는 요소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야. 나오면서 어떤 자극을 줄 때 이 페르소나를 사회적 가면을 쓰면서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런 그 자기에서 오는 그 신호들이 뭐야? 일종의 불안이야, 불안감. 불안감이 본질적으로 불안 증세라고 하는 것이죠. 불안 증세. 왜 불안 증세를 느끼냐? 왜 공포감이냐? 왜 공포를 느끼고, 공포감이 왜 생기고, 그럼 제가 이제, 죄의식, 이런 것들이 왜 있게 되는 거냐면은, 왜 그게 있냐면요. 이 셀프가 있기 때문에 그래, 셀프에서 여러분의 몸 안에서 작동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셀프가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죠. 그게 너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야. 너는 더 큰 존재야. 그렇게 인식을 자꾸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자신이 그러면 어때? 자아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자아죠. 이거는 완전한 참자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페르소나로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는 자아는 뭐냐면은 자기가 사실 셀프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주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셀프 자체는 어떤 거냐면은 완전한 지혜,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 진실한 사랑, 무한한 힘을 가진 그런 개념인데, 이런 개념에 비해서 자신이 굉장히 초라하다는 것을, 현실의 자신이 굉장히 초라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무의식적인 감각이 있어요. 자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페르소나를 가지고 살지만은 내가 원래는 본래 자기는 위대한 존재란 말이야. 우주적 존재인데 이거에 대한 것들이 대비가 되면서 있기 때문에 뭐야? 여러분들은 항상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생각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아들러가 얘기하는 열등감이 사실 이 요소 때문에 그래. 사실 아들러의 열등감, 왜 열등감이 생기냐, 왜 불안 초조가 생기냐, 불안하게 나는 용기를 낸다, 이런 개념을 이 사람이 왜 만드냐, 이거는 이 양반이 정확하게 그걸 집어내질 못했지만은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 자기가. 그러니까 이 여기서 계속 엔진이 계속 돌면서 그걸 자꾸 자극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는 그 불안감이 뭐야, 자신의 이 자아는 언젠가 죽어야 되잖아. 시공간 속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자아라고 하는. 지금 페르소나를 쓰고 있는 자아는 죽어야 되잖아요. 시공간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불안, 그리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로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한 죄책감, 죄의식이 있어요. 그런 요소들이, 그리고 그 초라함, 열등감, 이런 거는 뭐냐면은 내가 원래 본래적으로 내가 무한한 존재인데 그 무한한 존재에 비해서 자신의 현상, 지금 살고 있는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있는 자신의 그 초라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열패감이라 열등감이죠. 이거에 대한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야. 자기에 대한 열등감. 그러니까 뭐냐면 요걸 그래서 요 자기를 다른 말로 아트만이라고 그래. 아트만. 예, 아트만인데, 요게 별로 아트만인데, 그러면은, 자아는 그걸 어떻게 해소를 하려고 하냐면은, 그거를 아트만 프로젝트라는 걸 대비를 해가, 아트만 프로젝트를 대비해서, 가동시킨다, 그런 말을 해요. 이 아트만 프로젝트 뭐냐면은, 내가 아트만으로 살지 못하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현상 세계에다가, 자기를 모사를 시킨 거를 만들려고 한다. 그런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제는 여기서 아트만 프로젝트 과정에서 뭐가 이제 생기냐면은 자기에게 죄의식을 느끼게 하거나 자기를 초라하게 느끼거나 자기를 열등감 느끼게 하거나 또는 이 페르소나와 그 페르소나 가면에 맞지 않는 요소들, 그러니까 페르소나 기준에 넘치거나 적은 요소들을 넘치거나 그러니까 이쪽으로 좌측으로 우측으로 너무 이렇게 거기에 넘치거나 부족한 요소들을 억압한다네. 억압한다네. 심리적으로 그걸 억압을 하면서 이 사람은 그런 요소들을 억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자신이 살아가면서 초라하게 느끼게 만들고 열패감을 느끼게 하는 죄의식을 만들고 또는 그런 요소들 있잖아요. 그런 기준에 맞지 않는 요소들을 눌러버리는, 그 에너지를 눌러가지고 억압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겉으로 드러날 때는 거대한 요소로 자꾸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요소가 뭐냐면은 여러분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좋은 차, 좋은 집, 무한한 재산, 부귀영화를 추구한다는 게 사실 아트만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아트만의 요소가 구현이 안 되니까 그거를 현실 세계에서 페르소나 세계에서 외부 세계에서 그것을 구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욕망으로 드러난다. 욕망. 그래서 그 욕망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그런 어떤 것들, 명예와 그런 거,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이유들이 바로 이런 페르소나 가면이 외부 세계에 있어서의
사실은 아트만을 구현을 하려고 하는 아트만 프로젝트로 인해서 나오는 거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그 과정을 진행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 그런 것들을 자기를, 아트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요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억압을 한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자기 셀프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어떤 우리가 불안이나 공포나 그런 건 사실은 자기가 보내는 신호거든요. 자기가 보내는 신호인데, 그 자기가 보내는 신호를 바로 보질 못하고 그것을 자꾸 억압해 나가면서 이게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자꾸 축적이 돼. 그것이 이제 섀도우라고 하는 거죠. 그 억압된 요소들이 섀도우다. 그러면 우리는 페르소나가 강하면 강할수록 어때? 섀도우나도 이제 강해진다. 강해지면서, 이래서 우리가 자아에 있어서 지금 뭐야? 자아 운동은 뭐야?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페르소나와 섀도우, 페르소나와 그림자의 자기 모순에 봉착하게 된다고 하네. 봉착하게 돼.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것이 깨지면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모순 에너지가 축적되는 거야. 모순 에너지가 축적되다가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정신질병, 신경증, 각종 신경증, 불안장애라든가 각종 신경증으로 축적되면서 막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이것이 완전히 붕괴가 돼버리면은 머리가 완전히 그러니까 막 완전히 그 정신이 완전히 분열돼 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에 이렇게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모순의 에너지, 이것들이 이제 각자 계속 이제 축적이 돼서 이 에너지가 이제 축적이 되면 제가 아까 한 대로 영적으로 축적이 돼서 질적으로 변화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축적이 되고 축적되면은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살면은 그런 것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페르소나와 그림자는 사실 필연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에고 운동에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모순의 에너지, 이게 상호 모순돼서 변증법적 운동을 일으키는 이 에너지가 축적이 되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이 에너지가 또 뭐냐면은 또 우리가 상승시키는 기반이 되는 잉여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이렇게 페르소나 그림자에 있어서 이런 자기 모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100% 나쁜 게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다거나 공포심을 느낀다, 자기를 초라하는 열등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우리가 여기 자기 실현이 자기 셀프가 될 때까지는 그게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이 도약 과정으로 계속 일어나면서 변화를 일으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반드시 페르소나와 그림자의 페르소나 그림자의 통합을 통한 초월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페르소나 그림자로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이원화되면서 그것이 모순적으로 만들어지고, 그 모순 에너지가 축적이 계속 들어갈 때에 이것을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다시 그걸 페르소나 그림자를 다시 통합을 해야 되네. 통합을 해가지고 그 에너지가 축적됐으니까 이제 질적으로 변환해야 되니까 그것을 축적을 해가지고 통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초월을 해야 된다. 요게 바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초월 통합 애니어그램. 그러니까 이 페르소나도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 뭐냐면은 사람마다 이 자아 에고의 유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아 에고의 유형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9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니어그램에서는. 그래서 사색가, 충성가, 낙천가, 지도자, 중재자, 개혁가, 조력가, 성취가, 예술가, 이런 9가지로 분류를 해서 각 사람마다 또 에고의 유형이 틀려요. 틀린데 그것도 뭐냐면은 융 심리학의 성격 유형론이라고 있어요. 그걸 좀 더 정밀하게 만든 거라고 보면 돼.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계통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런 얘기죠.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페르소나라고 하는 사회적 가면을 쓰고 있는 게 자신처럼 느끼면서 자신이 거기서 아트만 프로젝트, 그러니까 아트만이라는 그 본래성 자기를 흉내내는 거야. 현실에서 흉내내는 거야. 하지만은 그거를 충족시킬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아트만에 비해서 항상 초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 자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런 요소들을 억압하게 돼. 억압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페르소나와 그림자로 그것이 축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림자가 뭉쳐지는 거죠. 우리 몸에, 여러분의 마음에 뭉쳐져. 그러면 그 페르소나 그림자의 두 개의 에너지가 어떻게 돼? 상호 모순으로 계속 충돌을 한단 말이야. 안에 계속 누르고 있을 때, 그런 때 그 모순 에너지가 축적되면서 다양한 신경증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불안, 공포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때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페르소나 그림자를 통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마음을 진화시키는 방법으로 이것을 풀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는 누구인가. 사실은 이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아의 유형이라든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서,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막 그럼 이거 페르소나 그림자를 통합하면 어떻게 해? 그거를 모르잖아. 그렇죠? 그걸 어떻게 통합한다는 거야? 자아 안에서 페르소나 그림자를 통합해서 아트만으로 이렇게 자아 실현 과정을 어떻게 진행한다는 거야?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그 세부적인 스킬을 우리가 이제는 이거 성격 유형론을 통해 가지고 그 애니어그램으로 그것을 이제 접근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문제들을 풀어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들로 지금 우리가 구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그런 개념이고, 오늘은 페르소나 그림자,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내부에서의 변증법적 자기운동, 혼론홀라키 운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을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